오늘은 서민 교수의 의학 세계사라는 책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세계사는 서민 교수 특유의 재치와 유머가 살아있는 스토리텔링과 실제로 알프스의 얼음 속에서 발견되었던 신석기인 웨치 그리고 타임슬립을 등장시켜 의학의 발전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웨치가 외계인과 함께 타임슬립을 타고 지병인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메리카 지역에서 의사를 찾고 그들과 교류하며 AI 시대를 맞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에까지 이르는 여정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류의 의학 발전 과정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사와 인공지능의 관계, 백신 반대 운동, 슈퍼바이러스 이야기 등등 앞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의학적 난제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학 세계사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의학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까지도 의학은 종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주술적 행위가 환자의 치료에 종종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고대에서 가장 발달한 문명을 가진 이집트조차도 문신을 치료법으로 여기는 수준이었으며 그리스 히포크라테스의 체액설은 오랫동안 의학적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중세시대 들어서는 흑사병이 전 유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당시 카톨릭 사제들은 사람들에게 신의 대리인으로 의사보다 더 신뢰를 받았습니다. 사제들은 약초 등을 이용해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치료하였으나 유럽 인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흑사병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사람들은 흑사병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며 사제들에게 의지하고 신에게 빌었지만 학살이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히려 일반인의 사망률이 30%인데 비하여 사제의 사망률은 45%에 이를 만큼 사제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의학적 지식을 축적하고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15세기에는 유럽 각국이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여행 증명서를 발급했으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외국 선박의 선원들을 40일 동안 격리하는 검역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검역 절차는 전염병의 확산 속도를 둔화시켰고 현대의 공항과 항만 검역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대 과학혁명 시기에 이르러 의학은 본격적으로 경험과 실험에 기반한 학문으로 발전합니다. 베살리우스의 해부학 지식, 하비의 혈액순환 이론 등이 등장하면서 의학 이론이 과학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세균설과 병원체 이론이 제기되며 감염병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20세기에는 항생제와 백신의 개발,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의 발달로 의학 지식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현대에 이르러 의학은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정밀 의료 분야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유전자 분석 기술과 줄기세포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학 지식과 이론은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 두 번째는 의학 세계사에서는 현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학적 논쟁들을 소개하면서 저자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신 아직도 맞아야 할까라고 하는 주제에서는 영국의 의사 앤드류 웨이크필드가 MMR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하며 촉발된 백신 접종의 공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웨이크필드는 자신이 치료한 자폐증 환자 8명 중 5명이 생후 일주일 이내에 MMR에 대한 백신을 맞은 적이 있다는 논문을 유명 학술지에 발표합니다. 이 발표를 계기로 자폐증 환자의 부모들을 자극했고 많은 부모들에게 백신에 대한 공포감을 갖게 했으며 백신 반대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백신에 대한 공포보다는 백신 덕분에 많은 병이 사라져 병에 대한 경각심이 더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백신의 효과는 바로 측정하기 어려운 반면 부작용은 즉각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BCG 백신은 결핵을 100% 예방하지 못하지만 치명적인 합병증을 막아 사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인간이 병과 싸워온 역사를 통해 백신이 병에 대항해 얻은 첫 번째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논란이 있는 지금 백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자는 암은 정말 치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서는 20세기 들어 암은 치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앤드류 닉슨 대통령과의 말과는 달리 아직도 의학적으로 정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암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유와 의료학자들의 그 험난한 과정에 담긴 노력과 열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시대의 의학은 어떻게 달라지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정보통신이 오늘날처럼 눈부시게 발전한다면 지금까지 누적된 현대 의학의 방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직접 치료까지 맡는 AI 의사가 등장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의사와 인간은 치료라는 목적을 위해 만난 인간들임을 강조하면서 치료란 약물과 수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성적으로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완치될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AI 시대의 컴퓨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의사의 역할이 분명 따로 존재하고 있음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앞으로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의학 발전에 대한 역사와 미래 전망의 이해와 함께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자가 의학의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서민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서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사례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오늘날 의료 서비스의 핵심은 형평성 제고와 환자 중심 의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공평하게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더불어 의사와 환자 간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의사들의 윤리의식과 환자 존중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민 교수의 의학 세계사 이 책을 통해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의학의 본질과 가치관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